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명연설이 있기 전 트럼프의 연설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깽판을 칩니다. 유엔에서 얻은 것은 중간에 멈춰선 에스컬레이터와 형편없는 텔레프롬프터다. 기후변화는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다. 탄소 발자국 개념도 사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다. 재취임 후 7개의 세계 분쟁을 해결했다. 유엔을 대신해 이러한 일들을 해야 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모든 경우에서 유엔은 도움을 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유엔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모두가 이런 성과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국경 개방이라는 실패한 실험을 끝낼 때다. 당신들 나라는 지옥이 되고 있다. 자,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명연설을 보면 유엔의 존재를 곧 대한민국의 존재로 비유합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없이 맞서온 유엔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어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했던 빛의 혁명을 거론합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습니다.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추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안보리 의장 자격의 토의 주제이기도 한 AI를 거론하며 전날에 있었던 내리핑크의 투자가 결코 MOU에서 머물 사안이 아님을 반저쪽으로 보여줍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합니다. 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 토의 자리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사기극이라 했던 기후변화의 해결책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동참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끼워넣어 트럼프의 노벨상 욕구를 자극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국경 개방의 비판을 녹여버리듯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상호 협력하며 전 지구적인 도전을 함께 헤쳐나가는 미래가 꿈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열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언제든 연대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K컬처의 성공과 확산은 모든 배경의 차이를 넘어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상생, 배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인류는 한 단계씩 성장하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 자, 이 연설을 들은 트럼프는 어떤 심정일까요? 반면 이를 지켜본 유엔의 각국 리더들은 이번 안보리 의장 자격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이 커졌을 것이고 모닝 컨설턴트 결과처럼 글로벌 리더 중 2위의 지지율이 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복귀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과 동의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에 천명한 대한민국의 복귀, 민주주의의 회복을 선언하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 깽판을 쳐보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보석 신청이 아닙니까?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재판에 불출석한 자가 보석을 해주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이 재판부를 농락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보석 재판은 출석하겠다 했지요? 이러니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보석을 신청한 것은 감옥에 가서도 국격을 떨어뜨리는 외교 참사가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청문회를 앞두고 똥출탄 조희대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소통을 요청한 듯 보이는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는데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이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되어야겠죠. 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지난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께서도 천명하신 그런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라고 하면 이 정의의 여신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사법부의 헌정수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이고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리면 미래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입니다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얘기는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닥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대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